예,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여기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여기 저와 안진걸 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와 안 소장님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특검이나 검찰에게 진실을 날조하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증거를 훼손하라, 이렇게 말한 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심증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은 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이들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혼내줄 목적,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과 성취가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제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권자인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제물로 삼아서 결국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이후에는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유력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로서 억지의 사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진실을 흔들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공직자는 하지 않은 일이라도 혹시 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안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책무입니다. 법에 없더라도. 부적절한 만남인데 말이죠, A날 B 장소에 C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 그런 일이 없었음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직에 있는 사람의 그 책무인 것입니다. 관용차 운행 기록이라던가, 하다못해 휴대전화 착발신 기록, 부근의 CCTV 녹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공권력으로 말이죠.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만 진실을 내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행태를 한번 보지요. 이런 과정 전부 생략합니다. 그리고 보도한 언론, 본인은 무책임한 유튜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도한 언론을 비난만 합니다. 귀찮은 건지, 아니면 진실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 권력에 도취돼서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한남동 공관 결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설,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형사 고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매사에 항상 이자들은 그런 식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노력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가짜 뉴스를 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이딴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가서 청담동 술자리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에 나가서 그렇게 말했다, 이게 진실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대다수 언론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거기 가서 취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첼리스트가 앞으로 닥쳐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경찰에 나가서 거짓말로 진술했을 가능성, 그거 취재해 보셨어요? 물론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사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왜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십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입 꾹 닫고 모른 척, 안 들은 척 하면은 왜 없는 사실로, 없는 의혹 제기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혹시 그쪽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10억 소송 폭탄 맞을까봐, 형사 고발로 불려나가서 재판 받을까봐, 집 앞에 직장 앞에 까맣게 관변단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괴롭힐까봐, 의혹 제기, 의심 제기가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다 못해 탄압받는 시대, 이 시대에 언론인만은 진실을 위한 마지막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 제기, 의심 제기마저 죄악시하면 말이죠. 언론인 여러분도 죄인이 됩니다. 불편한 보도를 했을 때. 오늘 태블릿 PC 증거 조작, 박영수 특검팀 고발건은 수년에 걸쳐서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면서 모은 근거들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폭로한 이동환 변호사의 한 주 전 기자회견,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 가서는 보도를 안 하십니까? 보도한 언론이 없었어요. 왜 그러셨는지요? 혹시 윤석열, 한동훈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 펼쳐놓은 태블릿 PC의 진실에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진실 앞에서 목숨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언론인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예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실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대희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알려진 제2 태블릿 PC죠. 그것에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해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제2 태블릿에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런 자료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어렴풋이는 이제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검사란 사람들이 말이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곳이 말이야, 어떻게 증거물로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바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다 왜곡 해석하고 조작하고 증거를 다 인멸해버릴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그 똘마니 한동훈이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그 제2 태블릿의 조작, 이것도 충격적이고, 그걸 조작을 한 주범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은 이런 거대한 진실을, 대한민국 어떤 국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침묵입니다. 침묵 카르텔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의, 제가 좀 충격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세 번의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블릿 PC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탄핵 과정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서 첫 번째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책, 태블릿 PC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반기억 의사막, 이 책을 통해서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못했지만, 즉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오랜 시간 노고를 거쳐서 결국
조작을 잡아냈었죠. 이 편의상으로 JTBC 태블릿을 1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1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핵심이 바로 김한수라는 것입니다.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서원이 실사용자가 아니고 김한수가 실사용자다. 그 증거를 잡아서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아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제2 태블릿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작 증거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또 이미 보도 자료로도 오늘 두 번째 나갔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제2 태블릿이 우리가 그 이미징 파일을 입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많은 어떤 조작의 증거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단 언론들, 그다음에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적 매체로서 여러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측에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최대한 알기 쉽게 써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아마 출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또 논점이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부 너무나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너무나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169석의 민주당이 뭐 하나 제대로 싸우는 게 없습니다. 다 하는 게 몇몇 사람한테 다 밀려요. 그렇게 비리비리 하려면은 의원직 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걸레다 닦으세요 그냥.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정당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만 그 권력이 선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중요한 제2 태블릿 이 조작 증거가 대부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공수처 고발장도 정말 더 이상은 조사가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잘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정해서 태블릿 PC 특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고 아마도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그 범죄자들입니다. 중범죄자들이에요. 법치를 파괴한 국가 중범죄자라고 저는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정확한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